얘들아 이 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러분 조건부 확률에서는요 표를 준 문제다 엄청 편리한 거. 선생님 좀 닫고 올게. 그래서 뭔지 알았어.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다 혹은 표를 줬다 그럼 엄청 편리한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표가 있는데 문제가 길어 하지만 표에 대한 설명이니까 줄지 말고 그 전에 뭐 할 거냐면 우리 그거 해야 돼. 무엇? 야 조건부 확률이 뭐야? 우리 조건부 확률이 그런 거였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썼어. 그치? P, B바 A 이렇게 읽는다고 했지? 네. 자 근데 쟤는 그냥 B바 A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를 설명하듯이 풀어서 말하는 게 엄청 중요해. 자 쟤는 어떤 말이야? 전체분의 A. 아예 A가 일어났을 때 P가 일어나. 그렇지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그치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A의 확률. 그래가지고 지연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전체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위쪽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A 곱이. 그렇지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아라. P,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지? 뭐야? A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B 사건을 만족하는 곱사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뭐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끊어읽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문제 2번은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표를 주면서 우리 보고 풀으라고 했다. 자 우리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있다. 자 학급 학생 몇 명? 32명. 32명. 뭐 했어? 물어봤어. 설문조사. 생하고 반바지 괜춘 안 괜춘 이거 물어본 거지 그치? 네. 그래가지고 대답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찬성? 네. 아니면 반대.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 반에는 이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해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두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어.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표를 그리면 정말 좋아 라는 이야기 했는데 얘들아 표를 언제 그리냐면 언제 그릴 수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때 찬성? 반대.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표를 그려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13명은요 뭘 나타내는 숫자예요? 남학생 중에서 찬성하는. 그치 남학생이면서 찬성하는 남학생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는 뭘 나타내요? 남학생 나누면서. 남학생인데 반대하는 남학생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17은 뭐야? 그렇죠. 남자의 수. 남자는 찬성 아니면 반대를 하니까 그 애들을 쭉 더한 게 남자의 인원수. 얘들아 8 이건 뭐요? 여학생 중에 찬성. 그렇지. 여학생 중에 찬성. 7은 반대하면서. 여학생 중에 반대. 그 다음에 15는 여학생. 그쵸. 여학생은 찬성 아니면 반대인데 걔네들 쭉 합쳤으니까 여학생의 수. 얘들아 이거 21명은 뭐야? 여남 찬성하는 사람. 그치.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찬성하는 사람 전체 합친 거지 그치?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 11 이거 뭐야? 여남 반대하는. 그렇죠. 마지막에 32 이거 뭐예요? 전체 학생. 네, 전체 학생 수. 찬성 반대를 합쳐도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남자 여자를 합쳐도 전체가 나와야 되는 그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표를 저렇게 찾아볼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뭐 했을 때 찬성. 찬성했을 때 걔가 뭐일 확률? 여학생. 여학생일 확률. 그럼 선생님이 이거 막 또 공식처럼 써? 자 이거 공식처럼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여학생. 일단 뭐뭐 했을 때 찬성. 찬성했을 때 그때 뭐야? 여학생.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지금 쓸 때 보면 항상 이거 뒤에 거 먼저 쓰지 왜? 네.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뭐 했을 때 이거 먼저 주니까 선생님 뒤부터 쓰고 앞에 가는 거야. 그게 편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세면 되겠어? 32분. 찬성하는 사람들 써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한 것처럼 32분의 몇몇 찬성. 20 찬성 20. 자 위에는 15분의 8. 32분의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너 15분의 8 하면 안 돼. 여기 위에는 뭐야? 전체에서 여학생이면서 찬성하는 애가 들어가는 거잖아. 네. 전체에서. 8. 그러니까 전체가 15가 아닌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32 중에 뭐가 되는 거야? 여자이면서 찬성하는 친구 어디 있어요? 8. 이렇게 계산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요거 항상 똑같아서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인원 선생님 같으면 그냥 21 거기에 여학생 찬성 8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낼 수 있죠. 너네가 문제 한번 내볼래? 이 똑같은 표에서 지금은 우리 뭐였어? 찬성하면서 여자 이거 했지? 그치? 뭐 할까? 반대인에서 남학생. 반대하면서 남자인 거 찾지?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 반대이면서 32. 어디 있어? 반대. 11. 그렇지. 근데 선생님 이번에 전체 인원 빼고 써볼까? 그럼 어떻게 돼? 11. 11. 그 다음에 위에 뭐 써야 돼? 남학생 몇 명? 여기다 17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벌써 여기 1 넘어가죠? 1을 넘어가면 다행이야. 틀렸다는 걸 아니까. 안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남자이면서 반대인 거 몇 명? 네. 남자이면서 반대하는 거 4명.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도 낼 수 있어요? 좋아요. 여자이면서 뭐 하는 거? 반대. 반대. 선생님 찬성하는 거 한 번만 할까? 찬성하는 거? 이렇게. 그럼 얘는 여자이면서. 자, 여자 15. 찬성. 찬성 20 쓰면 안 되지? 여자이면서 찬성. 어떻게 돼요? 8. 자, 보세요. 이 두 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때 조건부 확률 P바 A, A바 P바 A래. B바 A, A바 B 함부로 막 교환법칙 되듯이 돌려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큰일 난다. 그 얘기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문제 2번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에 3번이 있나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예제 2번 하기 전에 배운 게 있어야지. 곱셈 정리를 먼저 배우고 예제 2를 하러 갑시다. 동건이가 몰라. 네. 금지어라니까. 네. 자, 돌리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 어깨를 좀 쪼물쪼물 톡톡톡 안마. 그렇게 간질간질 하면 돼? 얘네는 꼭 내 수업에서 데이트하더라. 저렇게 상냥해. 어깨도 쭉 펴고. 얘들아, 너네는 그 윗몸 일으키게 하듯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접는 거 말고 뭘 많이 해야 돼? 뒤로 젖히는 걸 많이 해야 돼. 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여기 목 아프잖아. 너네가 아직은 젊어서 몸이 새 거라 가지고 디스크 같은 게 안 오는데 좀만 잘못하면 와요. 그죠? 선생님이 디스크 지금도 환자요. 제일 좋은 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뒤로 밀고 쭉 당겨. 어깨 이렇게 막 너네 막 잘 접혀? 선생님 잘 안 접히지만 쭉 밀어 이렇게. 이거 은근히 되게 시원해. 명석쌤. 진짜. 그리고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허리 잡고 뭐 하는 거야? 살짝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 선생님 많이 하세요. 동시에 허리 아프시죠? 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 되게 시원해.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도 하지 않아요? 정말 안 하세요. 어머. 선생님 다음 거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네요. 여기 언제 적었지? 자, 우리 지금 조건부 확률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확률에 곱셈 정리가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 그래 덧셈 정리했으니까 곱셈 정리 나올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곱셈 정리 도대체 뭐냐? 곱하는 거냐? 그럼 곱하면 도대체 뭘 곱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요, 어디에서 식이 왔다고 보시면 편하냐면 여기에서 왔다고 보시면 편해요. 뭐야? 조건부 확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식이 이렇게 써있어. B바 A는 PA분의 PA 곱B 이렇게 돼 있어. A 곱 B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도 되나? 너네가 한번 봐봐. 이렇게 써도 돼? 아니요. 안 돼? 돼요. 돼, 안 돼? 돼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 그래.
막 일단 안 된다고 그러냐. 전화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맞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 거지. 뭐 한 거야? 양쪽에다가 PA를 곱한 거지, 그치? 사실은 저 조건부 확률이 써있는 순간에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이 PA는 0일 수 있다, 없다. 예, 그런 거는 빼버리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식에서 PA 곱하니까 이렇게 식이 된 거야. 그래서 곱셈 종류 얘들아. 이것 때문에 이거 곱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야, 이거야. 공식은 쉽지. 왜? 어디서 왔으니까. 조건부 확률 왔으니까 조건부 확률 딱 쓴 다음에 곱하면 10 다 보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배곱을 하는 게 문제야.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P, A 곱비, A 교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A와 B가 이 뜻이야. 맞아? 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라는 말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 박자를 맞추는 동시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얘가 하고 있을 때 얘도 같이 한다는 거지. 둘이 꼭 손 붙잡고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하자. 그 동시에는 아니야. 알겠지? 뭐 잇따라, 연달아, 뭐 그리고라는 표현을 대신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우변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우변이 결국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요 말을 한번 들어볼까? 이 말을 한번 읽어볼게. 얘는 어떤 거냐면 일단 얘가 있지, 그치? 사건 A가 일어나고, 그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야? 그 상태에서 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뭐가 일어날 거야? 아까 위에 거 일어난 사건의 확률 이렇게 써놓으면 우변은 이런 거야.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상황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리셋이 됐어.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B가 일어나. 맞는 말이지, 그치? 우리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이런 말이잖아. A가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얘도 같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변에서 우리 오른쪽에서 곱한 부분에서 해석을 해보면 A 사건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뭐가 일어날 거야? B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PA에다가 누구를 곱해? P, B바 A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 지금 벌써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PA분의 PA급이니까 PA 없어지겠지, 그치? 그 얘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요것도 한번 봐볼까? 우리 지금 조건부 확률이 저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 A바 B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P. B 분해 위에 A. 이렇게 일어났겠지? 선생님이 그럼 여기다가도 얘의 확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식을 바꾸는 건 너무 간단해.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읊어주는 거. 자, 좌변에 있는 얘는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근데 너네도 심심하니까 따라해볼래? A와 B가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게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B가 일어나고 A가 그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냥 B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거야. 자, 사건 B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확률의 곱셈정이다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다음 문제가 이제 이거를 풀게 되는 예제 2번 문제인데 저렇게 식 열심히 써놓고 저 식 없이 풉니다. 무인
우리가 돈 소리를 낸 거지. 자, 예제 2번. 얘를 푸는데 선생님이 금방 막 PAU, B는 PAM, P B바 A 막 이런 식으로 막 썼는데 식없이 풀어버린다는 거야.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때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확률 단원에서 이제 슬슬 어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물론 앞에서 엄청 어려웠어. 경우의 수 세는 것 자체가. 근데 또 할만한가 싶은데 또 다시 뭐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예제 2번. 상자 안에 아몬드 초콜릿 10개하고 호두 초콜릿 6개가 들어있답니다. 선생님은 둘 다 안 좋아해요. 초콜릿은 아몬드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이 나 그럼 뭐 견과류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나마 그거 그 땅콩 같은 거 약간 그것도 아몬드인가? 두바이. 페로로 로션. 두바이 초콜릿. 나 그거 아직 안 먹어봤어. 근데 앞으로도 안 먹어볼 것 같아. 페로로 로쉐 같은 그건 좋지만 막 아몬드가 막 이렇게 떡 들어있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 호두 더 안 좋아해. 근데 어쨌든 초콜릿이 16개가 있나봐요. 그죠?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원하는 사건이 이런 겁니다. 어떤 거요? 이 상자에서 누구와 누구? 민수와 선미가 중요한 말 있어요. 뭐래요? 임의로 차례대로. 차례대로니까 뭐야? 둘이서 손 같이 넣고 야 뽑아! 이렇게 하고 뽑는 게 아니라 누구 먼저 뽑는 거야 일단? 민수 뽑고 그 다음 누구 뽑는 거야? 그렇죠. 선미가 뽑을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무슨 맛? 호두 맛. 여기도 호두 맛. 이렇게 꺼낼 확률입니다. 자 얘는 순서도 있고요. 심지어 뭐도 있냐면 맨 마지막 꺼낸 초콜릿은 다시 넣지 않는다. 우리 이거 뒤에서 표현 한번 아마 나올 건데 자 우리 뭔가를 뽑았어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래대로 공을 뭐 이렇게 공 뽑게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있지. 그거를 우리가 복원했단 말이야. 복원 추출이야. 근데 얘는 한 번 뽑으면 땡 그지? 다시 넣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비복원이야. 비복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복원 추출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 뽑는 건데 비복원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이제 호두 뽑는 거를 생각하러 가는 거죠. 자 일단 민수는요 아주 깨끗한 상태의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뽑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 나올 수 있는 지금 후보 초콜릿이 몇 개가 있습니까? 16개. 네, 16개가 있죠. 그 중에서 뭘 뽑아야 돼 나는? 호두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 있어요? 그럼 6개 중에 하나가 잘 걸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16분의 6 이게 호두를 뽑는 민수가 호두를 뽑는 경우의 수요. 그래서 호두를 뽑음 알겠지? 네, 호두 뽑아놨어. 자 그리고 이제 누구 뽑을 거야? 선미가 뽑을 거죠. 그럼 선미는 이제 어떻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초콜릿을 뽑을 건데 자 달라진 게 느껴져요? 네. 뭐가 달라졌죠?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한 개 아까 민수가 뽑아가지고 여기 잡고 있으니까 이제 전체가 몇 개가 돼버렸어요? 15개. 15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뽑을 수 있는 호두 몇 개가 됐어요? 5개. 네, 왜?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아까 뽑아놓은 거 그지? 그래서 여기 5개가 되죠. 민수 뽑고 동시에 선미 뽑는 거예요. 그죠? 민수도 뽑고 선미도 이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 연결해요? 곱하기로 연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3이는 2, 8이죠. 8분의 1인가 본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예제 2번이니까 밑에 풀이가 보이죠? 근데 이 풀이를 봤더니 굉장히 어떻게 풀어놨어? 필요 없어. 지적이게 풀어놓은 거지. 어떻게? 기호를 마구마구 사용하면. 그지? 우리도 그래서 기호를 한번 해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사건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민수가 호두를 뽑는 요 사건을 뭐라고 해요?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미가 호두를 뽑는 이 사건을 뭐라고 했어요? B 사건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렇게 써있지 거기? 자, 우리 어떻게 해요? 확률을 구할 거예요. 어떤 확률을 구해요? 민수도 호두를 뽑고 선미도 호두를 뽑는 그 상황. 어떤 기호로 연결해 줘야 될까요? 네, 동시에 곱사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공식으로만 만약에 표현을 하더라도 알아야 돼. 여기 누구 곱해야 돼? P. 뭘 곱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 B야? 이게 여기가 B니까 이거는 그냥 곱사건인 것 뿐이잖아. 이거 자리 바꿔도 아무 상관없잖아. 얘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 민수가 지금 먼저 뽑는 상황이잖아. A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B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근데 선생님이 그냥 B 사건이 아니라 뭐라 했어? 그 상황에서라는 표현 썼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의 B 사건 이렇게 뽑는 거죠. 잘 보시면요 이게 그 말이에요. PA가 뭘 말해? 민수가 뽑는 거 16분의 6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뭘 말하는 거야? A가 뽑힌 상황에서 B가 뽑힐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얘도 뭐 다시 조건부 확률 식으로 돌아가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방금 말한 걸로 그냥 끝났어요. 아까 제가 하나 뽑아갔으니까 15개가 됐고요. 코드도 하나 뽑아가 버려가지고 5개가 됐어요. 그거 지금 곱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으로 보면 이런 식이 될 거고 숫자로 그냥 풀 거다. 선생님이 저 문제 풀 때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요. 왜? 보여서.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여러분들 보이나 한번 같이 봅시다. 몇 번이냐면요. 문제 3번이에요. 야, 너네 너무 잔다. 누가 자요? 다 자는데 지금? 나 공부서 다 자. 이 짝꿍도 자. 나 근데 아까 뒤에서 봤지? 머리가 막 이렇게 신나게 흔들리는 거. 지금도 눈을 못 뜨. 눈이 시려? 눈이 따가워? 눈을 전혀 못 뜨고 있어요. 아이 졸려. 응? 이 상태에서 물어볼까? 일단은 여기만 지. 너네 이렇게 많이 자면 선생님 고민해. 어디까지 깎을 것인가. 좋아. 내일 1교시? 내일이 걱정해. 지금이 더 난리야. 오늘 깎이는 게 더 문제야. 자, 문제 3번. 얘는 뭐가 들었니? 공이 들었지? 네. 공이 들었어요. 흰색 탁구공 몇 개? 8개. 그 다음 주황색 탁구공 몇 개? 4개. 네. 그래서 총 몇 개? 12개. 잘했어. 12개가 들어있어. 거기서 중요한 거 어떤 거야? 어떻게 꺼내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 얘는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야. 한 번, 2번 이렇게. 그랬을 때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뭐냐면 한 번 꺼냈을 때 맨 처음 손 넣어가지고 꺼냈을 때 흰색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주황색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민수가 먼저 초콜릿 뽑고 그 다음에 뭐 뽑는 거야? 선미가 초콜릿 또 뽑고 그런 것처럼 차례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도 지금 어떤 표현이 있어? 한 개씩 2번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손을 2번 넣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또 뭐예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왜? 앞으로는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넣는다라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풀고 안 넣는다고 하면 그걸 또 감안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요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에 뭐가 뽑히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보러 갑시다. 자, 흰색을 먼저 뽑아야 되죠. 그쵸? 우리 전체 몇 개였다고? 12개. 12개. 그 중에서 흰색을 뽑는 거지, 그치? 흰색 몇 개 들었어? 8개. 네, 8개. 아직은 뭐 아주 그냥 깨끗한 상황에서 뽑는 거니까 이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주황색을 뽑아야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 흰색 뽑아가지고 딱 잡고 있어, 그치? 자, 두 번째 영향 받았지, 그치? 뭐가 바뀌었어? 11.
네, 전체 일단 공개수부터 달라졌어요. 하나 빠지. 그지? 가져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주황색 공을 뽑아야 되니 몇 개가 남아있어요? 네. 자, 아까는 선생님 이거 아까 호두호두 할 때 이거 하나 깠는데, 그치? 6개에서 5개로 줄였지? 네. 여기는 왜 안 줄여? 그냥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호두호두였고 지금은 흰색 주황색이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마지막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 여기를 보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왔어. 어디가 바로 그런 문제냐? 예제 3번 문제. 이게 엄청 풀리면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 풀리기 시작하면 나 저 문제만 나오면 못 풀겠어 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요. 얘가 그래요. 일단 상황을 막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죠. 자, 어느 회사는요 같은 부품을 A 공장에서 몇 퍼? 40%, B 공장에서 60% 납품받는데요. 두 AB에서, 그러니까 두 공장 AB에서 생산된 부품의 불량률은 각각 1%, 2%. 자,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뭐라 했어? 두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의, 두 공장에서의 불량률은 각각 1%,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A, B 다 합친 다음에 거기에서 1%, 2%가 아니라 뭐야? A 공장에서 1%, B 공장에서 2% 각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렇게 불량률을 갖고 있고 이미 이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러니까 하나를 고를 때 걔가 1번, 2번 다음 문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대로 구하시고. 자, 사실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이걸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이렇게 1번, 2번으로 스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냥 얘가 사실은 진짜 물어보고 싶은 본론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거예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 부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본래의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1번 왜 있어요? 2번을 풀려면 요거를 해갖고 내려가야 돼요 어차피. 네, 그래서 저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2번 문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이걸 볼 건데, 여러분 얘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느낌 받아야 돼. 지금 보면 공장이 A 아니면 B.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 종류가 불량 아니면 정상. 이게 정상이라고 말해도 되지, 그치? 정상 나오고 불량 이렇게 아무튼 우리 팔 수 있는 그것과 불량 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아까 선생님 조건부학년 막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게 딱 찬반,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로 어떤 의견이 갈리는 거, 내용이 갈리는 거 있지? 이거 뭘 그리기가 편하다 했어? 표를 그리기가 편하다라고 했어. 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선생님 보고 이 문제 풀라고 하면 표를 그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표 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디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는데 사회문화 같은 표 문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 그렇군 이라는 생각을 했어. 자, 지금 보세요.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상 제품과 불량 제품, 비정상 불량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여기는 합계가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도 합계가 나 너무 졸려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를 할 건데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A 공장이랑 B 공장에서 몇 개 나오는지 안 알려줬는데요? 그치? 뭐 쟤는 뭐 15,000개 만들고 쟤는 몇 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줬지. 근데 이거 말 안 해줬지만 뭘 줬어? 퍼센트 비율을 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 퍼센트에 맞춰서 숫자를 적어준 거야. 그래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40%가 나오고 여기가 60%가 나와야 되니까 일부러 막 여기다가 뭐 1.23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이거를 2분의 3으로 해가지고 막 이상한 숫자 그렇게 적어줄 필요 있어 없어? 깔끔한 숫자 뭐 하면 좋을까? 네 맞습니다. 40, 60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00개 만들어도 되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량도 쓰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지만 A 분량 몇 퍼예요? 1%. 1퍼. B 분량 몇 퍼예요? 2. 2퍼. 근데 이게 전체에서 1퍼, 전체에서 2퍼입니까?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 했어. 우리 어떻게 돼? 여기에서 1퍼, 여기에서 2퍼인 거야, 얘들아. 공장에서 각각. 그렇게. 그럼 보세요. 우리 1퍼는 수식에다가는 바로 집어넣을 수 없어. 비율이라고 해서 돌려야 되지. 이거 얼마라고 쓸 수 있어? 0.501, 100분의 1. 다 써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2퍼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0.02. 0.02 아니면 뭐라고 써도 돼? 100분의 100분의 2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보세요. 40개의 100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해도 돼. 40개인데 100분의 1을 하면 이거 0. 얼마 나오네? 근데 내가 지금 개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좀 불편하지?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 왜요? 비율을 늘려버리면 돼. 이렇게 개수를 늘려버리면 돼. 비율만 맞춰서. 그러면 보세요. 0.01을 곱해도 이거 몇이에요? 40. 4. 0.01 곱했으니까 2개 빠지잖아. 얘는 몇 개겠어요? 6. 에이, 0.01을 곱할 건데? 12. 네, 12개가 돼요. 여기 몇 개겠어, 그러면? 16. 그럼 여러분 여기도 다 쓸 수 있죠, 숫자. 그치? 선생님은 필요가 없어서 안 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400에서 4 빼가지고 쓰고 600에서 12 빼가지고 쓰고 1000에서 빼가지고 됐죠, 그죠? 표 여러분 다 만들어버렸어. 그럼 뭐 가서 볼래? 저기서 아까 진짜 찐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라 그랬지. 2번 봐봐.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럼 우리 이거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택한 부품이 뭐일 때? 불량품일 때 그게 어디에서 생산됐을 확률? A에서 생산됐을 확률 이거죠. 왜? 왜? 일어나! 빨리 정신 차려. 나도 졸려. 나 지금 거의 눈이 감기기 직전이야. A 불량인데 A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하러 가요. 우리 개수를 찾아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 진짜 쉬워졌어요. 어떻게 돼요? 16. 네, 맞아요. 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분량 1000개 중에 제가 안 쓰기로 해놓고 또 이번에 써요, 그죠? 분량 몇 개예요? 16개 어떻게 나왔어요? 4개랑 12개랑 합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 이제 뭐 해야 돼요? 4. 저 1000분에 400을 써야 돼? 4를 써야 돼? 400을 쓰는 건 뭐 한 거야? 한 거예요. 그냥 A를 쓴 거지. 4를 쓰는 건 뭐 한 거야? 분량이네. A에서 분량인 거를 쓴 거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얼마 나와요? 4분의 1, 0.2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표 그리면 좋다더니 좀 좋은 듯? 뭐 이런 느낌 들지? 네.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했냐면 나는 근데 표 안 그려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그런 표현했지. 자, 선생님은 바로 갑니다. 어떻게 가요? 이렇게 쓰고 가는 건 똑같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지적이고 우아하게 우리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사건이 뭐고 뭐 B 사건이 뭐고 E 사건이 뭐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해주고 시작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볼 거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우리 뭐야? 2번 풀 거야. 뭐일 때? 불량품일 때 그게 뭐일 확률? A에서 나왔을 확률. 이거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불량의 확률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지금 불량이 얘들아 A 공장에서 나나? 아니요. B 공장에서 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 뭐야?
택한 부품이 불량품이란 거야. 내가 골랐는데 그게 불량이야. 근데 이 불량도 종류가 두 가지인 거야. 어디에서 온 불량? A에서 온 불량. 그 다음에 B에서 온 불량.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확률이에요? A에서의 불량. 여기는 어떻게 돼요? B에서의 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그 부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 불량을 실컷 뽑았는데 그게 A 공장에서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럼 여기 위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여러분? 네, A. 그렇죠. A이면서 불량인 얘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딱 썼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어머, 선생님. 똑같아. 네. 그치?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안 틀린 거예요.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똑같은 게 한 번 더 뜹니다. 알겠죠? 지현이 뭐해? 왜? 발꼬락 만져? 아니요. 나이키 마크가 너무 멋져서 안 씁니다. 집중합시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얘는 분량을 일단 먼저 여기다 써주는 게 어때? A 분량이 있고 B 분량이 있고 위에 분자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A 분량의 상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바로 푼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저렇게 개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개수로 환산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풀어요? 네, 어차피 확률이잖아. 우리 비율로 알려줬잖아. 네. 확률이 비율이죠. 전체 분의 몇 가지. 그러잖아. 그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A이면서 불량인 거. 비율을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 A, B로만 했을 때 A의 비율이 얼마였어요? 40%였죠. 네. 근데 우리 이거 식에다가 쓸 때는 40%를 못 갖고 온다고. 그치? 어떻게? 100분의 4. 그렇죠. 100분의 40 혹은 10분의 0.04. 얘는 그냥 약분하시면 본인 손해예요, 여기는. 네. 자, 그 다음에 60%도 미리 쓸까요? 얘는 뭐라고 쓰면 좋아요? 60. 100분의 60이거나 아니면 0. 여기 틀렸다. 여기 0.4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미리 써볼까요? 얘 뭐라고 써요? 100분의 1 또는 0.01 이거 쓰려고.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2고 0.02죠. 자, 우리 볼게요. 여기 뭐냐면 A이면서 불량품인 거 찾아야 돼. 그치? 그럼 A이면서 불량품. 일단 A를 골라라.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A 비율. 100분의 40. 이 중에서 불량품이 1%가 있는 거지. 네. 아까 여기도 사실을 한 거야. 이 중에서 불량품이 있는 거랑 얘랑 곱해버렸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게 100분의 1. 네, 맞습니다. 이게 A불. 더하기. 이번에 뭐야 돼? B불. 100분의 60. 그렇지.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1. 네, 100분의 2. 왜? B불이니까 비싸. 네. 그럼 위에는 뭐가 올라오겠어요? 이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100분의 40 곱하기 100분의 1. 왜? A분이잖아. A 고르고 분량. A에서의 분량.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꼭 이렇게 분수로 써야 되냐? 선생님, 확률이니까 분수 아니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셨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0.4 곱하기 0.01 플러스 B불 0.6 곱하기 0. 0.02. 그렇지. 위에 A불 0. 4 곱하기 0.0. 네, 이거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똑같이 분자 분모에다가 뭐 예를 들어 1000 같은 거 곱해가지고 쫙쫙 다 밀어주시면 되죠. 그 사실은 1000을 곱하는 그 작업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우리 개수 구할 때 요거 1000으로 잡아가지고 했던 사실 그거랑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요런 예제 3번 같은 것들이 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나 혼자 풀 때 이상하고 답안지 보면 사건을 막 다 A 사건, B 사건, 무슨 여기는 에러여가지고 이 사건을 갖고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파회가 되면, 한번 도파가 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밑에 있는 몇 번 문제요? 그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거 있지? 그지? 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